1주차 외대국어 시그니처 영상을 찍게 된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휘 강사입니다. 먼저 주관 집중 유형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스펙트럼과 허블의 법칙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하여서 서로 다른 광원 장치에서 나오는 빛, 즉 다시 말해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였고, 2022년에 나왔던 수소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문항은 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로 지금 나눠져서 가시광선 영역과 가영역, 나영역으로 나눠졌죠. 파장에 따라 지금 나오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화학원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화학원에 나왔던 자료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조금씩 더 자료들이 디테일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긴 줄글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읽는 동안에 우리가 힘을 빠지지 않도록 읽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소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7대 1이다. 근데 질량비로 놓고 보자면, 죄송합니다. 수소 헬륨의 개수비로 놓고 보자면 12대 1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 빅뱅 직후 일어난 헬륨액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있었으니까 다음과 같이 중수소,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삼중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별의 진화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질량에 따라서 진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뭘 통해 그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킨 걸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부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설명을 한다라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계 형성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태양계 형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중에는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스펙트럼에는 우리가 두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지죠.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집니다. 연속과 선이 있는데, 연속이라는 거는 분광기를 통과해서 쭉 펼쳐져 있는 띠의 형태였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파장의 선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나왔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서 검정색의 선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고요.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선의 위치에서 뭐가 나타난다? 세 개의 선이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원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껍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껍질들 사이에서 만약에 전자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에너지 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곳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때 뭐가 나온다?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요 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돼야 돼요 라고 했죠. 왜? 이쪽은 에너지 준위값 자체가 매우 높은 곳이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가지고 우리가 선 스펙트럼인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관측자가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냐 아니면 멀어지냐에 따라서,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청색 편이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고, 멀어지게 되면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로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원소별로 이 방출 스펙트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우주 초기 원소 같은 경우에 3분 시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1초 시점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처음에 빅뱅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입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겼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것도 1초가 안 되는 순간이에요.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는 뭐예요? 쿼크와 그다음 우리는 전자가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입자들 중에 쿼크가 결합을 해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누구? 양성자와 그 다음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죠.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다운, 업, 위, 아래, 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아래, 위, 아래였어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얘는 플러스 1, 얘는 전하량이 0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질량 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조금 더 크다? 중성자가 약간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라고 들어갔던 거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처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1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분 시점일 때 3분 시점이 되었을 때는 온도가 10억 켈빈 온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때 되면서 드디어 뭐가 생겨요? 수소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던 게 얘를 2배 보면 14대 2가 되는 거고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니 수소 대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었던 거고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론이 나와야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나오는데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얘는 정지 상태에 있고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죠. 동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만이 가장 대표적이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인 허블이 뭘 관측했어요?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한 거예요. 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봤더니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찾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 옆에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우리는 설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적색 편이가 나타남도 같이 이렇게 문제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입자 생성되는 걸 다음과 같이 표로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빅뱅 이후에 급격한 팽창이 일어났고요. 쿼크와 전자 등이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쿼크 3개가 결합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설명을 했죠. 왜요? 이 양성자하고 그다음 중성자하고 그다음 얘네들이 서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입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A 시점에 약 3분 시점이 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온도는 계속해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A 시점에 3분 시점이 되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고 그리고 양성자 나머지 12개가 있겠죠. 그게 곧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얘는 12대 1이 되는 것이다. 개수비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질량비 같은 경우에 몇 대 몇이 됐어요? 3대 1이 됐어요.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뭔 거예요? 불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다가 B시점은 몇 분 시점일 때 빅뱅 이후 38만 년 시점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전자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죠. 드디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빛 입자들이 다음과 같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을 우리가 본다면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번에 가의 기울기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되죠. 즉 V는 H 곱하기 R이었잖아요. 그래서 H는 R분의 V
거리에 따라서 속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울기 값이 곧 허블 상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 설명을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의 정지 상태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비교한다. 그러면 외부 은하는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1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c 빛의 속도가 곧 여기에서 나오는 h 곱하기 r과 동일한 이 v 값이 된다. 후퇴 속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쵸? 이건 그래프 해석만 하면 돼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우리가 정상 우주론이 있었어요. 뭐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허블이 외부 은하가 팽창하고 있음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빅뱅 우주론이 있었고 그 다음 정상 우주론이 있었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 부피는 둘 다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뭐 때문에? 허블이 아까 전에 외부 은하가 팽창하고 있음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질량 값을 놓고 본다면 질량은 어떻게 돼요? 빅뱅 우주론은 그대로다.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정상 같은 경우에 부피가 커지는 거에 맞추어서 똑같이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밀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밀도는 어때야 돼요? 밀도는 얘는 정상 우주로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높은 상태로. 근데 빅뱅 우주로는 부피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감소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온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빅뱅 우주로는 모든 에너지를 다 부피 팽창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온도는 감소해야 돼요. 하지만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볼게요.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우주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난대요. 가는 부피가 커질 때 입자들이 거리가 멀어졌네요. 빅뱅이겠네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입자들이 새로 생성이 됐죠. 정상 우주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정적이 아니라 정상이라 틀린 거고요. 가에서 은하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계속 일정. 그쵸?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인 거고요. 나에서 은하의 적색편을 관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다로 우리는 고쳐주셔야겠죠. 따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 및 우주와 관련한 월의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 결과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약 3대 1의 질량비로 존재한다. 그리고 우주 전체 원소의 약 98%를 차지한다고 밝혀졌다. 그쵸? 약 74대 24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98%가 되는 거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이 현상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고요.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매우 뜨거웠다. 하지만 팽창을 하니까 밀도는 감소했고 온도는 낮아졌다. 밀도가 감소한 이유는 부피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새로운 입자들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관측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확인한 거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주 초기 원소에 이제 생성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얘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지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어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쿼크다라고 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8번 봅시다. 그림은 초기 우주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이다. 지금 보시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이었죠. 근데 이 7대 1이었던 게 양성자가 이제 두 개가 중성자 두 개랑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돼요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선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7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서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12대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우주 초기의 핵융합 반응에서 예측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왜? 12대 1이었던 게 12 곱하기 1 그리고
1 곱하기 얘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그래서 니은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빅뱅 3분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가 아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됐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되기 때문에 이게 4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다음과 같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위의 자료랑 같이 꼭 해석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주 초기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3대 1이 아니라 12대 1이다 라고 가야 되니까 기억선지 틀린 거고 3대 1은 뭘로 갈 때? 질량비로 갔으면은 3대 1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그쵸? 얘는 3분 시점에 일어나는 건 맞는 말이니까 니은선지는 맞는 말. 디귿선지 이 시기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간 거는 38만 년 시점에 뭐가 만들어졌을 때요? 원자핵이 아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디귿선지가 틀려서 니은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몇 번으로 가보냐면 10번 한번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수소 헬륨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일부를 반치했고 빈칸 안에 숫자를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채워넣어 봅시다. 몇 개의 쿼크가 만나요? 3개의 쿼크가 만나죠. 몇 개의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1개의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3개의 쿼크가 다시 또 만나서 1개의 중성자를 만드는 거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핵에 해당이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는 중성자가 붕괴가 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이 됐다? 7대 1이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10, 13, 14, 15, 16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진화 과정이 나오네요. 그죠?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 시점과 원자가 생성된 이후니까 얘는 38만 년 시점에 3000 켈빈 온도에 우리가 도달한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다?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다. 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입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8만 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생성된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우주는 불투명했고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는 3000 켈빈 온도에서 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직진을 계속하니까 현재는 약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나타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우주의 상태를 나타내었다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기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이 돼야 되는 거죠. 3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3000 켈빈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 뭐가 만들었어요? 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라고 했죠. 이 시점 이후에 3켈빈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는 이때 방출된 빛이 현재도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디귿과 리을이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주 최초의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빅뱅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물질은 양성자가 아니라 기본 입자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어커크 1개와 다음커크 2개가 결합돼서 중성자가 형성되었냐라고 했죠. 당연히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원자가 처음 생성된 거는 빅뱅 후 3분이 아니라 이거는 38만 년 시점에 우리가 드디어 수소 원자핵과 그죠? 헬륨 원자핵이 각각 전자를 1개, 2개 받아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봐주시는 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밥에서 봤던 그림자료들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A를 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A는 1, 1, A 플러스. 다시 말한다면 이거 누구예요? 1, 1, 아니고 1, 2죠.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중수소다라고 했던 거고, B 같은 경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양성자는 하나 있고요. 다 더하니까 3. 얘는 플러스로 있는 거죠. 얘는 삼중수소에 해당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네. 다 더하니까 이거 4개란 말이죠. 4 He2 플러스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는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고요. 이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3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었다? 7대 1로 결정이 되었다. 헬륨핵이 먼저 생성이 되고 이후 전자가 생성된 게 아니라 전자는 기본 입자였기 때문에 빅뱅 후 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에 비해서 헬륨핵이 만들어진 건 3분 시점이에요. 그래서 디귿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기역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우주의 진화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빅뱅 후 초기 우주에서 입자 생성 과정이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예요, 사실은. 빅뱅이 딱 터지고 나서 우주가 급격하게 커졌죠. 그리고 이때 쿼크와 전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쿼크 3개가 결합이 되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3분 시점이 됐을 때는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 얘가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었으니까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결합을 하여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던 거죠. 이때가 10억 켈빈 온도고 3분 시점이고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라는 말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우주는 커지고 있는 거고 온도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 드디어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둔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8만 년 시점에 드디어 뭐가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헬륨 원자핵과 누가 전자가 결합을 하여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해석 한번 봅시다. 그림을 가는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냈다. 나는 가의 결과가 나타나 2가지를 나타냈대요. 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별에서 그냥 나온 빛이 그대로 간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고온의 기체 A가 다음과 같이 됐대. 이건 뭘 의미한다? 방출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그리고 별이 저온의 기체를 거쳐서 나온 거니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따라서 검은 선이 나타났으니까 얘가 기역에 해당되고 얘는 방출이 된 거니까 얘가 니은이 B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선의 위치를 봤는데 선의 위치가 다 똑같아요. 개수도 똑같아요. 즉 기역과 니은은 서로 같은 원소이다라는 뜻인 거겠죠. 따라서 기역선지 A와 B는 동일한 기체가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즉 다시 말한다면 같은 종류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A에서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쵸, 연속이었고요.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나의 니은이가 그쵸, 방출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갔던 거고요.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별이 그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얘가 연속이다. 고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것이다? 방출이 되는 것이다. 저온이래요. 흡수해야죠, 에너지를. 그죠? 이렇게 딱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형성되는 원리가 나오는 거죠.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특정한 이 파장의 빛이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방출이다라고 했던 거고, 낮은 에너지 궤도에 있던 게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흡수하니까 그걸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백열 등에서 나온 빛과 태양광 그리고 다양한 기체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풀어보라고 합니다. 자, 스펙트럼은 전체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기 위한 원소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붉은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어때요? 짧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파장은 길어져요 라고 했죠.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가시광선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있고요.
그럼 에너지는 이쪽이 높은 거고 이쪽에 에너지가 낮은 거겠. 죄송합니다. 에너지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겠죠? 파장값은 근데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는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고 여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러면 빨간색을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하면 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의 선이 여기에 위치를 하는 거고 가시광선 중에 보라색이니까 이게 자색이라서 자외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선지 봅시다. 태양광의 스펙트럼은 방출이니라고 했어. 근데 얘는 흡수가 지금 일어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선지가 맞다라는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2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세 개의 서로 다른 광원 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1번 백열등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돼요?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수소기체 방장관하고 네온기체 방장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A는 흡수가 아니라 연속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A는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B와 C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얘는 선 스펙트럼에 해당돼서 맞는 말. B와 C에 나타나는 선들의 파장은 두 개가 서로 일치하냐 있는데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기체니까 얘는 둘 다 서로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B와 C는 방출 스펙트럼이면서 연속은 아니다라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도록 할게요. 33번 보도록 합시다.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소에 의해 만들어진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에서 흡수선과 방출선의 파장은 같냐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선지 보도록 할게요. 원소마다 전자의 수가 다르고 전자의 에너지 주임도 다르므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소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3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소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고, 가시광선이고, 파장이 나와 있죠. 따라서 파장이 짧은 쪽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다? 자외선 쪽에 해당이 된다. 이쪽은 적외선 쪽에 해당이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칸은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 되는 거고, 나는 적외선이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 선지 A는 붉은 선이고 B는 보라색 선이냐라고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A 쪽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파장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야 돼요? 보라색 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디귿선지 봅시다. 위 스펙트럼은 고온의 수소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가 시켰죠. 그래서 디귿선지가 만들어졌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40번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과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온 별빛을 분광기로 나누어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우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야겠죠. 왜?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곳을 바탕으로 해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수소랑 헬륨이 74대 24, 약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니은 선지,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생기고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겠죠. 흡수 스펙트럼은 광원이 있을 때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내보내는 거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찾았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음 중 허블 르메르트 법칙, 르메트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 또는 현상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청색 편의는 당연히 아닐 거고, 태양의 프라운호퍼선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얘가 기체가 있을 때 흡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41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의 나이가 약 1만 년이 되는 순간 이후에는 물질의 시대 혹은 먼지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주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광자가 많은 에너지를 잃고 온도가 많이 낮아져서 빛보다 물질이 에너지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37만 년 동안 우주는 매우 혼돈된 상태였다. 우리가 이 혼돈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작았고 물질 입자들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자유전자 이런 형태로 정신없이 날아다녔다. 한 개당 10억 개씩 되는 광자는 사정없이 물질 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처럼 묶여서 운동하는데 이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였고 물질과 빛이 엉킨 우주인 것이다. 우주 온도가 3000도 정도일 때, 즉 3000켈빈 온도쯤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라는 거죠. 원자핵과 전자의 재결합 시기가 일어났던 거고 이때 만들어진 게 누구였어요? 수소 원자핵이 전자와 합쳐져서 수소가 된 거고 헬륨 원자핵이 전자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게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된 최후의 산란 지점이었다. 당시 우주의 크기는 지금의 1000분의 1 수준이었고 우주의 나이는 38만 년 정도였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편의상 초기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시기에 방출된 빛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 뭐가 만들어졌니? 라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다 라고 가야겠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 이 시기 이후에 우주의 온도는 이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온도는 감소한 거죠. 따라서 니은선지는 틀린 말인 거고 디귿선지. 감원은 최후의 산란 시점 이후 팽창하는 우주의 밀도는 일정함을 주장한 게 아니라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걸로 해서 우리 외대국고 1주차 주간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